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날 일제히 내렸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을 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폭 상승세를 보였던 점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전일은 좀 부진했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증시가 다시 이제 상승세로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이제 그렇게 그 강세를 좀 보였던 이유는 결국 이제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이제 파월의 그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확산된 데 이어서 뭐 어제는 조금 이제 약간 눌리는 좀 모습이 나왔지만 이 금리 인하가 이번 일회성이 아니고 좀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 일부에서는 이제 올해 그 연준의 금리 인하를 보통 한 번 아니면 두 번으로 예상했는데 뭐 심지어는 세 번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계속 또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지만 중소형주 지수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소형주 지수가 이렇게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리사쿡 연준 이사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해버렸죠. 물론 이제 이 리사쿡 연준 이사는 여기에 이제 뭐 그 다시 소송을 좀 제기해서 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좀 분명히 했지만 임기 중에 연준 이사를 해임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굉장히 좀 충격적인 좀 그 사건이 좀 발생했는데 그래서 시장도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증시 영향이 이렇게 또 크지 않았던 건 오히려 이렇게 해임을 해서 연준 위원들의 이제 공석이 생기게 되면 트럼프 사람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거를 악재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하가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또 기대감도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성 요인들을 좀 딛고 좀 상승을 일으켰던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내일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 말씀 주신 것처럼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 전반이 랠리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쟁 업체인 AMD도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AI 중심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 좀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도 있지만 이제 테슬라 중심으로 실적이 좀 굉장히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중심으로 실적이 좀 굉장히 좋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계속 좀 나오면서 좋은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요즘에 이제 AI 인프라 수요가 뭐 물론 이제 거품론도 있었죠. 그 얼마 전에 샘 알트먼이 거품이다. 라고 했지만 정작 그 이 샘 알트만의 오픈 AI는 데이터 센터에 수조 달러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그런 데이터 센터 증가는 엔비디아 또 AMD 같은 이런 이제 그 AI 칩을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이제 경쟁사인 AMD도 한 2% 올랐는데 이 트루이스트라는 곳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목표 주가를 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제 서로 좀 경쟁이 치열한데 이게 뭐 나쁜 쪽으로의 경쟁이 아니라 서로 이제 좀 성장하는 그런 경쟁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을 더 좀 강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기술주도 좋았지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그 일라이릴리가 주가가 6% 가까이 좀 올렸는데 먹는 이제 비만약 이 경구용 치료제 임상 결과가 또 괜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제약주 또 상승을 좀 일으키면서 일라이릴리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테슬라가 연이틀 상승한 점도 좀 보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세청이 전기차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마감 시한이 연장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차 특수는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사실 지금 미국은 전기차 판매가 그렇게 뭐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지금 최근에 그 테슬라 주가는 꾸준히 좀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국세청이 이제 7,500달러 최대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이제 보조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9월 말까지 인도되는 차량에만 유효하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 이후에 인도되는 차량에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차가 9월 30일까지 인도가 되지 않아도 그때까지 계약을 맺거나 소액 이제 선납하는 거죠. 그것만 해도 그거 하고 9월 말에 그러면 혹시 차가 인도가 돼도 혜택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9월 30일 날
내가 조금만 이제 선납을 하고 차를 뭐 예를 들면 12월에 받아도 그거 이제 9월 30일까지 인도된 걸로 이제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좀 세액공제 혜택 받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했는데 다만 이거는 어쨌든 이제 9월 30일이 지나서 계약을 하는 부분부터는 이제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니까 일시적인 좀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테슬라나 이런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차가 판매되려면 이 보조금이 그냥 영구적으로 좀 있는 게 좀 좋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졌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치를 좀 높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많은 지금 투자들이 사실 전기차보다는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로봇 택시죠.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이 내년에 좀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좀 실적에 잘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